안녕하세요. 무료 사주 알림이 공순이입니다. 불교 명상 마음의 평안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앙구타라 니카야 또는 증지부 팔리 경장의 영어 해설을 한국어로 번역하여 전달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 시작할게요. 수행승들이여. 나는 너희에게 나쁜 사람들의 공동생활과 선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가르쳐 주겠다. 그 말을 듣고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내가 말할게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승려들이 세존께 대답했습니다.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악한 자들의 공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장로 스님이 장로 스님을 훈계해서는 안 되고, 중간 스님을 훈계해서는 안 되며, 신임 스님을 훈계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장로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고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는 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를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아요. 중간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이 없고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는 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를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아요. 만약 새로 온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고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는 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를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겠다. 중간 스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신입 스님은 장로 스님을 시정하지 말고, 중간 스님을 시정하지 말고, 신임 스님을 시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장로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고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는 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를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아요. 중간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이 없고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는 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를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보고도 반성하지 않아요. 만약 새로 온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고 나의 복지에 동정심이 없는 나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내가 아니요 라고 말하면 그를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겠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악인들이 함께 사는 방식이고 악인들이 함께 사는 방식이다. 그리고 선한 사람들의 공동생활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장로 스님이 장로 스님을 바로잡아야 하고, 중간 스님도 고쳐야 하고, 신임 스님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로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을 것이며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좋아요 라고 말하면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범죄를 보고 보상하겠습니다. 만약 중도 승려가 나를 시정한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나를 시정할 것이며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좋아요 라고 말하면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범죄를 보고 보상하겠습니다. 만약 새로 온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을 것이며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좋아요라고 말하면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보면 보상하겠습니다. 중간 스님에게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신입 스님은 장로 스님을 바로잡아야 하고, 중간 스님을 시정해야 하고, 신임 스님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로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을 것이며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좋아요라고 말하면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범죄를 보고 보상하겠습니다. 만약 중도 승려가 나를 시정한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나를 시정할 것이며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이 없을 것입니다. 나는 좋아요라고 말하면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범죄를 보고 보상하겠습니다. 만약 새로 온 승려가 나를 바로잡는다면 그는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을 가지고 나를 바로잡을 것이며 나의 복지에 대해 동정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좋아요라고 말하면 그를 괴롭히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보면 보상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것이 선한 사람들의 공동생활이며 선한 사람들이 함께 사는 방법이다. 승려들이여, 이 두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어느 둘. 즐거움을 대상으로 하는 즐거움과 평정을 대상으로 하는 즐거움, 이 두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즐거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즐거움입니다. 승려들이여, 이 둘은 바보입니다. 어느 둘. 자기에게 떨어지지 않은 짐을 지는 사람과 떨어진 짐을 지지 않는 사람, 이 둘은 바보야? 스님들,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 힘든 사람입니다. 어느 둘. 먼저 친절을 베푸는 사람. 베풀어진 친절에 감사하고 갚아야 할 의무감을 느끼는 사람, 이 두 사람은 세상에서 보기 힘든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비구들이여, 이 두 사람은 거의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느 둘. 쌓는 사람은 이익을 얻고 낭비하는 사람은 이익을 얻습니다. 이 두 사람은 거의 충분하지 않습니다. 비구들이여, 오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응 잘못된 견해 어느 둘. 타인의 목소리 일과 부적절한 관심, 이것이 그릇된 견해가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느 둘. 다른 사람의 목소리와 적절한 관심, 이것이 올바른 견해가 일어나는 두 가지 조건입니다. 메모 1. 주석서에서는 타인의 목소리, 페러토 고소를 의미로 식별합니다. 첫 번째 경의 경우 참된 담마가 아닌 것을 가르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이고, 두 번째 경의 경우 다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참된 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러나 PTS에 대한 우드워드의 번역에서는 파라토 고소를 다른 세계의 목소리로 번역하고, 각주에서는 이를 다른 세계의 투시 청중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추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말을 의미했다면 고소 대신 바커 또는 베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다른 사람을 의미했다면 페러토 대신 에네사 또는 에네이터레서가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구절이 MN43의 비정상적인 힘에 대한 진술 다음에 나오는데, 이는 문맥상 이 진술이 비정상적인 힘에서 파생되는 심령 지식의 유형을 나타내야 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해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경전에서 여러 번 일어나는 사건,
즉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만 해도 올바른 견해를 얻을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학자는 다른 세계의 목소리는 틀림없이 부처님의 목소리이거나 부처님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깨달은 고귀한 제자 중 한 사람의 목소리일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반대를 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에 함축된 의미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말이 올바른 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입장은 MBI 23.5편 그 시점에서 아직 붓다를 만나지 못한 사립부타는 존자에게서 담마눈이 일어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목갈라나 이 구절은 계율을 다루는 긴 율의 설화에 등장하며 계계 전통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점을 제시합니다. 부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라도 여전히 올바른 견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심지어 마음의 깨달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따라서 정경 자체는 이 진술에 대한 이러한 초자연적인 해석을 모두 반증합니다. 우드워드의 언어학적 주장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죽은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원어민의 마음 속에 있는 추론을 아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른 것은 아라한의 지식과 관련된 아냐사의 또 다른 의미로 쉽게 혼동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벳사이와 에네이터레서에 관해서는 둘 다 문맥에 맞지 않습니다. 벳사이는 복합어에 사용되는 어간 형태이고 에네이터레서는 특정 사람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가능한 대안으로 바꿔 진술을 남기지만 아마도 붓다는 단순히 목을 비우는 것만으로 다른 사람을 정신 차리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가능성에 대한 여지를 남기기 위해 고소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MN 43의 구절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이 경은 주제에서 주제로 갑자기 전환되는 긴 일련의 질문과 답변이므로 경이 그 진술에 대해 명확한 맥락을 제공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구절이 비정상적인 힘에 대한 진술 뒤에 이어지는 경우도 아닙니다. 이는 실제로 식별에 관한 두 가지 질문에 이어지며 이어서 우드워드가 언급한 비정상적인 힘인 형태 없는 선정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안 9시 36분 및 MN 140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질문에 기초하여 식별력을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실력이 없는 성취 두 가지 특성을 지닌 어리석은 사람 즉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을 해하고 손상시킵니다. 그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고 관찰자의 비난을 받기 쉬우며 많은 불이익을 낳습니다. 어느 둘 조사하지도 않고 검토하지도 않고 그는 회의적일 만한 문제에 대해 확신을 나타냅니다. 조사하지도 않고 검토하지도 않은 채 그는 신뢰할 만한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을 지닌 어리석은 사람, 즉 무능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상처를 입고 손상을 입습니다. 그는 비난받을 만한 사람이고 관찰자의 비난을 받기 쉬우며 많은 불이익을 낳습니다. 현명한 사람, 즉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은 두 가지 자질을 갖추고 있어 자신을 손상되지 않게 유지합니다. 그는 흠이 없고 관찰자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많은 공덕을 만들어냅니다. 어느 둘 그것을 조사하고 검토하면서 그는 회의적일 만한 문제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것을 조사하고 검토하면서 그는 신뢰할 만한 문제에 대해 확신을 나타냅니다. 이 두 가지 자질을 갖춘 현명한 사람, 유능하고 성실한 사람은 자신을 상처받지 않고 손상되지 않게 유지합니다. 그는 흠이 없고 관찰자의 비난을 받기를 거려하며 많은 공덕을 낳는다.
성격분석TV에서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